안녕하세요, 헤이맨입니다. 또 랜드로버에서 만났던 저희 구독자님께서 요번에 영종도에 보트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트를 운영을 하고 자기 취미 생활을 즐기다가 본의 아니기에 경제적인 사정이나 아니면 보트가 갑자기 뭐 두 개가 생기거나 아니면 기변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특정 시점이 되면 이제 보트를 바꾸죠. 솔직히 보트 그러면 뭐 되게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헤이맨이 실제로 보트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니까 생각만큼 그렇게 엄청 비싸진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솔직히 보트를 띄우기에는 없잖아 약간 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쨌든 저희 구독자님께서 이번에 보트를 판매를 하려고 지금 내놓는다라고 해서 제가 영종도에 현재 왔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아이 뭐 항상 잘 있죠. 저번에 랜드로버에서 보고 네. 또 보게 되는데 얼마나 되셨어요 보트 탄지? 저는 한 7년 됐어요. 7년 정도? 네. 그럼 처음에 입문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입문은 원래 이제 낚시를 좋아하다 보니까 바다 갯바위에서 낚시도 하고 그런 초보적인 낚시를 하다가 점점 욕심이 생기면서 이제 보트를 넘어오게 됐는데 처음에는 작은 고무부터 시작을 했어요. 어차피 돈도 없고 보관도 좀 어렵고 하다 보니까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해서 고무보트가 그래도 뭐 네. 운영하기 훨씬 더 편하지 않나요? 고무보트가 이제 차에 부담도 없고. 싣고 다녀도 되고 그리고 비용도 안 들고 아무 데서나 펼치고 나갈 수 있는 장점은 있는데 이게 한번 나갔다 오면은 이제 접을 때 너무 힘들어요. 일이 너무 네, 많다. 일이 너무 많고. 그러면 고무보트 하다가 네. 뭐 바로 그냥 이런 좋은 걸로 가신 거예요? 아니 저도 이제 과도기가 있었죠. 어. 콤비보트라고 해서 아마 많이들 타실 건데 가운데는 FRP로 돼 있고 양쪽 튜브가 고무로 돼 있는 게 있어요. 튜브가 박혀 있는 게 있는데 그 배 같은 경우는 이제 가볍고 이제 좀 고무보트보다는 좀 더 속도도 많이 나고 그리고 좀 더 사이즈도 크고 또 쾌적하게 다닐 수 있다는 장점은 있는데 위 자체가 전체가 오픈돼 있다 보니까 햇볕이나 바람에 다 하루 종일 노출돼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불편하더라고요. 또 하다 보니까. 그러면 또 기변으로 네, 위로 올라가신 거네요? 이제는 또 하우스라고 하는 이제 위에 지붕 있는 보트를 좀 이제 알아보다가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요런 게 일반적으로 우리 그렇죠. 할 때 가장 많이 얘는 뻥 다 뚫려 있네요 여기가. 이게 진짜 재밌게 개인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보트가 3개 다 있네요. 센터 콘솔이라고 하는 보트예요. 가운데 딱 콘솔만 있고 주변이 전부 다 뚫려 있는 보트인데 이게 이제 전투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선호하는 그런 보트예요. 이런 보트는 이제 낚시를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선호하시는 낚시 전용 보트네요. 네, 그럼 지금 가지고 있는 보트가 요거죠. 요거예요. 요거는 이 보트는 지금 그럼 이렇게 이게 집이 하우스가 있다라는 거죠? 네, 가운데 부분이 좀 커요. 그래서 안에 선실이 굉장히 넓게 있고 그런 형태를 워커 어라운드라고 해요. 자유롭게 왔다 갈 수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이게 높아요. 위아래가. 위아래가 높고 밑에 보시면 이게 헐이라고 하는데 예. 여기가 V자로 파 있어서 그러니까 주파력도 굉장히 좋고 거주성이 굉장히 좋은 편이죠. 센터 콘솔의 단점을 좀 보완했다고 볼 수 있죠. 그 캐러반도 그렇고 보트도 그렇고 네. 살 때 가장 기분 좋고 네. 팔 때 가장 기분 좋다는데 실제로 그게 맞았는지 또 그게 매니아 케이스 바이 입장에서 케이스 바이 케인데 저는 이 배를 사실 내놓으면서도 좀 아쉬워요. 잘 아는 사람이 주변에 가지가 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많이 공을 들인 것도 있고 그동안 타면서 만족감이 굉장히 좋았던 보트예요. 그럼 이런 보트는 보통 살 때 팔 때 감가가 어느 정도 돼요? 그거는 이제 보트 자체가 워낙 케이스 바이 케이예요. 그러니까 차는 딱 기성품이고 그 모델 연식에 따른 그 가격 시세가 있는데 보트는 일단 기본적으로 선체 관련된 부분이 이 같은 경우는 20년 정도 된 구형 선체거든요. 그걸 갖다가 신형 엔진하고 신형 그런 프로타 같은 걸 달아서 리모델링을 최신화 과정을 거친 보트인데 겉은 좀 허름해도 안에 장비들은 다 이제 최신식 2020년대에 나온 것들이고 엔진도 신형이고 해서 겉으로 보는 거에 비해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식으로 세팅을 했을 때 이제 감가가 굉장히 적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새 보트를 사게 된다면 아마 이게 다 이런 트레일까지 세팅을 하면 1억 2, 3천 정도는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아마 이렇게 좀 오래된 걸 갖다가 세팅을 하게 되면 5, 6천대면 아마 다 세팅이 될 겁니다. 몇 년 타다 팔아도 새 보트에 비해 훨씬 적은 감가를 3,480에 내놨습니다. 3,480에 네. 파는 이유는 혹시 어떻게 되는지? 이게 기변을 좀 했어요. 제가 충동 구매로. 다른 보트로? 다른 마음에 드는 게 갑자기 튀어나오는 바람에 전혀 저는 이걸 바꿀 생각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너무 만족하고 타고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너무 괜찮은 보트가 나오는 바람에 일단 이거는 안 잡아놓으면 후회할 것 같아서 막상 끌고 와서 타보니까 또 너무 마음에 들고 그래서 이거 두 대를 다 가지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런 경기도권에서는 보관 자체가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세워놓은 것 자체만으로도 마리나 안에만 들어가도 400~500대
나오고 1년에 네, 1년이죠. 1년 외부 개인이 하는 보건소 같은 경우도 100만 원이 넘어갑니다. 이 보트는 그 타는데 성수기가 언제고 비수기가 언제예요? 일단 우리나라 기후가 3월까지는 매우 추워요. 12월부터 3월까지는 나가면 나가는데 진짜 개고생하면서 나가면은 이게 내가 왜 나왔나 싶을 정도로 개고생하기 때문에 이제 4월부터 11월까지가 사용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특성수기는 경기도권에서는 9월부터 11월 사이 그때 쭈꾸미 갑오징어가 잘 오는 시즌이거든요. 대부분 그 시기가 끝나면 이렇게 이런 데 올라와서 봄까지 보관을 하죠. 그럼 어떻게 보면 지금 시기가 보트를 사기에는 가장 금액적으로 괜찮은 시기네요. 금액적도 괜찮고 일단은 이거를 지금 인수를 하시는 분이 나타나신다면은 가지고 가셔서 자기 입맛 때 또 세팅을 하셔야 돼요. 커스터마이징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런 기간이 또 한두 달 최소 들어요. 그렇다 보기 때문에 갑자기 시즌 시작할 때 사게 되면은 이것저것 하다 보면 시즌 몇 달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구매를 하시면은 봄까지 넉넉하게 3월까지 두고 이거 교체할 거 교체하시고 제조사는 일본 닛산이고요. 모델명은 CF760이라고 20년 전에 나온 모델이고요. 보통 보트들은 선내기라는 거는 엔진이 이제 보트 안에 있는 들어있는 거 그리고 예. 선내기는 밖에 있는 거 그건 차인데 이 겸용으로 나온 보트예요. 그래서 뒤에 구조가 굉장히 특이해요. 크기는 25피트예요. 이 정도 되면은 우리나라 국산 사륜 SUV 정도면 대부분 견인이 가능해요. 그럼 이걸 가지고 동해를 가거나 남해를 가는 것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어. 가서 이제 그쪽에 세워놓고 낚시를 해야지 이걸 매번 낚시를 갈 때마다 동해 남해를 왔다 갔다 할 수는 없다는 그 얘기예요. 이거를 끌고 장거리를 매번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어렵죠. 요거는 이제 제가 원래 없던 거를 새로 스테인리스 난간이에요. 이거를 하는 애프터마켓 업체에서 용도에 맞게 새로 만든 거예요. 여자친구 있으면 여기서 타이타닉 딱 찍을 수 있는. 네, 다들 오시면은 처음에는 그걸 많이 하시다가 이 트레일러는 등록 트레일러라 아무 데나 끌고 다닐 수가 있어요. 이 트레일러만 해도 이거 살려면 한 800, 900 정도 해요. 그냥 만만치 않게 생겨. 근데 여기 이렇게 여기는 녹슬어도 크게 이거는 5년 정도 됐거든요. 검사도 받았고 이거는 아직은 괜찮은데 그러니까 저는 마리나에 놓고 썼기 때문에 그냥 썼던 거고 이거를 장거리 다니시려면은 저런 거는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브라켓이. 아니면 이 트레일러 업체가 경기도 화성에 있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 교체 작업 하시면 충분히. 그리고 이게 지금 물에서 계류를 해서 보관하는 거랑 이렇게 지상에서 띄워놓은 거랑 틀린 게 밑에 따개비 같은 게 없어요. 원래 따개비 그렇죠. 있지 않나요? 막 헤라로 긁고 막 하지 않나요? 이건 그런 게 없네요. 저도 해상계류를 해봤었어요 옛날에. 근데 해상계류는 장점이 마리나에서 바로 시동 걸고 나갈 수가 있어요. 단점은 배 안에 습이 굉장히 많이 차요 일단. 습기가 네, 많이 습기가 차서. 많이 차고 따개비 요거를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려면은 AF 그러니까 안티 파울링 페인트라는 게 있어요. 그 밑에를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엄청 비쌀 것 같아요. 그게 비싸요. 그게 요 정도 사이즈 되면은 한 150에 200만 원 정도 돼요. 어우야. 그게 1년에 한 번씩 해야 돼요. 계속이요? 네. 돈 많아야겠다. 그래서 저는 첫 해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하다가는 이거 안 되겠는데 그러니까 마리나 계류 비용 자체도 워낙 비싸고 거기에 이런 비용까지 하니까는 거의 기본 800 정도 깔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육상에 올려놓고 쓰는데 육상에 올려놓고 단점은 이제 내렸다 올렸다는 약간의 그런 불편함은 있지만 장점은 관리가 굉장히 편해요. 일단 항상 배가 드라이했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도 습도 없고 그리고 이런 부식이나 이런 게 훨씬 더 적어요. 특히 엔진 쪽도 마찬가지고 이런 모든 상태가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결국 육상 계류를 한 중고 이 보트를 네. 사야 되는 게 맞는 거네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물에 오래 떼어놓을수록 좋은 건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아무리 배를 해수의 부식을 방지하게 만들어놨다고 해도 결국엔 시간 문제예요. 얼마나 버티냐의 문제지. 이게 그 해수 부식을 절대적으로 막아주지는 못해요. 이 사이즈도 엄청 괜찮네요. 이게 7.6m예요. 엄청 네. 길구나 생각보다. 25피트 되는 일본 배 중에서는 굉장히 큰 편이에요. 이제 신형 V6 200마력 엔진. 와 V6예요? 근데 배기량은 3,300cc고요. 내구성이나 정수성 부분에서 많이 검증이 됐고 버전 엔진의 장점은 이제 어쨌거나 그 엔진을 굉장히 여유롭게 출력을 쓰기 때문에 부하가 덜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엔진 자체의 수명도 굉장히 길고. 지금 프로펠러가 거의 새 거예요. 한번 저 갈아놓은 거예요? 이게 가른 게 아니라 피치를 세팅한 거예요. 이건 좀 전문적인 부분인데 프롭이 한번 회전할 때 그 밀어내는 물의 길이를 피치라고 하는데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로 치면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프롭을 어떻게 세팅하냐에 따라 RPM과 속도가 바뀌어요. 1단 기어다 하면은 뭐 휘발유차 같은 경우는 5000rpm까지 갔을 때 67을 좀 더 조정해서 뭐 2단 정도로 맞춘다 하면은 네. 이걸 지금 제가 최적화해놔서 3500rpm에 한 40km 정도 나와요. 이 정도면 이제 선회기에서는 저 RPM을 쓰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팅을 해놨을 때 연비가 굉장히 좋아요. 생각보다 엄청 크네요 선행기가. 네. 보트 사러 가서 엔진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플러싱 밸브를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세상으로는 여기에 이게 끼워져 있어요, 이 부분이. 그러다 보면은 매번 이걸 풀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마리나에 썼기 때문에 배를 올리자마자 바로 여기다 호스를 꽂아요. 그리고 밸브를 열고 물을 이제 틀면은 강제로 물이 밀려 들어가면서 그 엔진 위에서 돌거든요. 플러스에서 염분을 다 빼주는 거죠? 상태가 안 좋은 엔진들은 블럭 사이에 저희가 많이 부풀어올라 껴있고 있거든요. 염분이 껴있거나 부풀어올라 있는데 얘는 그런 거 없고요. 이 사용 시간 이런 거는 어디 나와요? 사용 시간은 650
50시간이. 결국은 관리가 되게 중요한 거네요. 사용 시간이나 이런 거보다. 일단 이게 어창인데 어창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저는 여기에 고기를 꽉 찬 적이 있어요. 아 정말로요? 물도 없이 꽉 찬 적이 있어요. 무슨 고기로요? 농어, 꽃게 이런 걸로요. 야. 우럭도 그랬고. 그러니까 선장은 여기서 운전하고 예. 여기서 보조 한 명이 서 있고 두 명은 이렇게 앉아서 가면 앉아 있고 바람을 하나도 안 맞아요. 여기 그냥 창고. 창고. 그 이 배가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게 기름통이 보통 이제 맨 뒤에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센터에 있어요. 그리고 어창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딱 배가 정지했을 때 물이 차오르면서 센터에 거의 400kg 정도가 모이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롤링 방지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여기가 이제 뒤쪽 비어 있는 공간인데 창고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야, 이 앞으로 이렇게 편하게 나가게끔 잘 돼 있네. 거기 타이타닉 찍으면 딱이에요. 아, 거기다 등 살짝 궁뎅이 이렇게 기대고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뜰채질 해주고. 워커어라운드에서 이렇게 돌게끔. 그리고 이제 햇빛 안 들어오게 이렇게 다 해놨고. 그리고 여기 뭐 공간도 있네요. 아, 여기는 뭐 이거 낚시하다가 조금 피곤하고 그러면 들어가 자고 이런 데인가요? 아, 좋네. 아, 요 정도. 네. 이렇게 들어가죠. 아, 딱 좋네 여기. 두 명이 성인 이게 두 딱 명이 좋네. 있고, 이쪽에 변기. 아, 변기도 있네 이거? 변기도 있어요. 네. 어. 그리고 이쪽에 찍어보시면은 이제 예. 이 태양광 충전기. 태양광 충전기 네, 직접 이렇게- 해놓으셨네요 네, 이거는. 배 이거 인버터도 있고요. 요거는 네. 이제 공구 쓰거나 아니면 이쪽에서 가이드 모터 배터리 충전할 때 쓰는 거고. 이쪽에 조명도 다 있고요. 지금 아. 그런데 정이 많이 드셨겠네 이거야. 네, 그래서 지금 고민이에요 저도. 뭘 고민해요. 두 개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게 안 하나는 돼. 팔아야지. 두 개 다 고급형이거든요. 아, 프로타가 고급형이다 이게. 네, 하나는 신라드 이게 한 네. 정가가 400억 정도 할 거예요. 얼마요? 450. 아, 450만 원짜리라고요? 하나도 위에 있는 것도 400 넘어요. 두 개가 800이에요. 아, 위에는 이제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름만 말해도 저기 로렌스 라이브 9인치 그거 달려 있고 예. 얘는 이게 안 열려. 근데 왜 두 개나 돼 있어요? 이게 용도에 따라 좀 틀려요. 그러니까 아, 약간 둘이 같은 회사이긴 한데 얘가 좀 더 고급형이거든요. 아. 얘가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되나 바닥을 읽는 능력이 더 좋아요. 9인치 하나 놓고 쓰기 약간 좁아서 두 개를 프로타가 놓는데 어탐기예요? 네, 어탐기라고도 하고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이 네. 배를 만드는 게 뭐 아직은 초보적인 수준이고 그렇다 보면 뭐 일본 배나 미국 배나 이런 걸 이제 주로 많이 쓰는데 각각 장단점이랑 차이점이 있나요? 그 수입차 같은 경우는 뭐 일본 차랑 미국 차랑 차이가 있는데 얘는 어때요? 일단 지금도 한국에서는 최근 들어서 좋은 배들이 많이 나오곤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가격이 문제인데 배가 이제 신조선이다 보면은 아무래도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 배 좀 이쁘고 괜찮다 싶으면 억대가 넘어가요. 가격적인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고 사실 현실적으로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돈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나 일본 배들이 20년씩 되는 것들이 많이 한국에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사실 외관이 약간 좀 허름할 뿐이지 그 안에는 굉장히 좀 깔끔하고 멀쩡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많이 타시는데 각각의 장단점을 말씀드리자면은 미국 배 같은 경우는 일단 차랑 똑같이 보시면 돼요. 미국 애들 기준은 그냥 크고 단단하고 무겁게 만들어서 그냥 엔진을 더 달자 이건 기준이고 일본 배들 같은 경우는 효율성을 중시하다 보니까 때려보면 좀 얇아요 배가 전체적으로. 통통 소리가 나요? 네, 통통 소리 나는 것도 있고 옛날 어. 최근엔 또 일본 배도 두껍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과거 배들은 대체적으로 일본 배 되게 가볍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마력을 적게 써도 배가 잘 나가요. 아, 연비가 좋겠네요. 연비가 좋아요. 어. 네, 그런 장점이 있고 그리고 화력이나 이것도 다 나쁘진 않아요. 다 비슷하고 그 일본 배들이 그 가벼운 걸 어떻게 해결했느냐. 그 배가 가벼우면은 정차했을 때 롤링이 굉장히 심해요. 그걸 해결한 게 이제 어창을 만드는 거예요. 배 안에. 그럼 어창 안을 물이 들어오면서 그 어창 무게만큼 배가 내려가요. 유조선에 들어가는 벨로스터 베르터 워터 같은 게. 탱크처럼. 그래서 달릴 때는 가볍고 정지했을 때는 이제 물이 어창에 차면서 배가 전체적으로 좀 더 내려가서 이제 안정성을 더 잡아주는 그런 기능적인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고 만들어서 오, 대박이네. 약간 실용적인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개인 취향이죠. 어쨌든 미국 배들은 굉장히 튼튼하고 견고하다 확실히. 그렇지만 운영하는데 확실히 더 무겁다. 그런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개인 취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